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팽이쌤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 3단원 내용을 하루 한쪽을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코로나19도 예방하고 다음 주 여러분이 등교 개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시작하겠습니다. 3단원 하루 한쪽 기본형 3에서는 5번, 9번, 10번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페이지가 끝나면 선생님이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보여줄 테니 영상을 그때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이 푼 문제를 채점해 주세요.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앞쪽 내용을 보겠습니다. 4, 5, 6, 7번 문제는 책상 한 개의 다리는 4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책상 한 개의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4번부터 이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책상 하나에 다리가 4개씩 붙어 있기 때문에 책상의 수보다 책상 다리의 수는 4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우리가 알게 되면 5번 문제, 책상이 10개일 때의 책상 다리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책상 하나에 책상 다리가 4개씩 붙어 있기 때문에 책상이 10개라면 곱하기 4 해서 책상 다리는 총 40개가 필요하겠네요. 이어서 9번 그리고 10번 문제입니다. 앞쪽 내용을 먼저 보면 바구니 하나에 자두가 6개씩 들어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앞에서 풀었던 책상 문제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두의 수는 바구니의 수의 6배겠죠. 그리고 거꾸로 바구니의 수는 자두의 수를 6배가 아닌 6으로 나눈 몫이 될 것입니다. 10번 문제, 바구니의 수 그리고 자두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그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바구니의 수를 네모 그리고 자두의 수를 세모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바구니의 수 곱하기 6을 한 게 자두의 수이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정답을 보여주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채점한 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에는 기본 4를 풀겠습니다. 2번, 3번, 7번, 8번, 9번 이렇게 5개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그림을 보면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림에서 변하는 부분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육각형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사각형 하나와 육각형 하나씩 점점 많아져가는 형태입니다. 이걸 떠올리면서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육각형의 수가 사각형의 수보다 하나씩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2번 육각형의 수, 사각형의 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육각형이 20개라고 하면 필요한 사각형의 수는 1번 문제를 참고했을 때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19개겠네요. 3번 문제, 육각형의 수 그리고 사각형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번에는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육각형의 수를 직접 육각형을 그려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네모라고 했을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육각형의 수와 사각형의 수 사이에는 1개씩 차이가 있었죠. 육각형에서 1개를 뺀 게 사각형의 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7번, 8번, 9번입니다.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의 탁자에 의자가 5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7번을 풀 수 있겠죠. 탁자의 수를 선생님은 네모, 의자의 수를 세모라고 놨는데 탁자의 수 곱하기 5가 의자의 개수가 되겠죠. 이어서 8번과 9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1시간에 약 100km를 이동합니다. 8번, 자동차가 이동한 시간을 동그라미, 그리고 이동한 거리를 세모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1시간에는 100km, 그리고 2시간에는 200km. 규칙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동한 시간을 동그라미, 그리고 거리를 세모라고 했을 때 시간에 곱하기 100을 한 게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위를 이렇게 같이 써줘야 합니다. 단위를 써주지 않으면 세모 킬로미터인지 또는 세모 미터인지 또는 아무 단위도 없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단위를 쓰고 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적응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최대한 빠짐없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위식에 대한 친구들이 생각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준기, 명수, 영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준기. 동그라미는 자동차가 이동한 시간을 나타내니까 1, 2, 3과 같이 여러 가지 수가 될 수 있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준기 말은 정답입니다. 명수. 세모는 동그라미가 어떤 수이든 상관없이 모든 수가 될 수 있어. 지금 우리는 위에서 두 양 사이 관계, 대응관계를 찾았는데 지금 여기서 명수는 아무 수나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은 명수입니다.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전체 내용을 보면서 나머지 문제들도 채점해 보세요. 마지막 기본 5도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5는 1번, 2번, 7, 8, 9, 10번 이렇게 6개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사각형 조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배열 순서에 따라 수 카드를 놓았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먼저 그림에서의 규칙을 찾아보면 사각형이 2개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1번 표를 채워보면 2, 4, 6, 8, 죄송합니다. 10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줄 수 있겠죠. 규칙을 봤더니 배열 순서에 곱하기 2를 한 게 사각형 조각의 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번, 20번째에 필요한 사각형 조각은 우리가 굳이 그림을 직접 그려보지 않고도 20번째 사각형은 2배가 오기 때문에 40개가 필요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3번도 풀어보면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7, 8, 9번 그리고 마지막 10번까지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응관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봤더니 접시에 케이크 2개씩 올려져 있고 케이크 위에는 케이크 하나당 딸기가 3개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7번 대응관계를 찾아보면 접시 수와 케이크 수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케이크 수와 딸기 수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위에서 찾은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접시 수와 케이크 수를 비교했을 때 접시 하나에는 케이크 2개씩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접시 개수 곱하기 2가 케이크 수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케이크 수와 딸기 수를 비교했을 때에는 케이크 하나에 딸기가 3개씩 올라가 있기 때문에 케이크 하나에 딸기가 3개씩 올라간 게 딸기 개수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9번 문제. 각 접시마다 조각 케이크를 1개씩 더 놓는다면 접시 수와 조각 케이크 수 사이의 대응관계는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은 접시 개수의 2배가 케이크 수였기 때문에 접시 개수의 3배가 케이크 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접시 수의 3배가 케이크의 수이다. 마지막 10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응관계 중 시계에 알맞은 상황을 찾아 한 가지 만들어 보세요. 이건 선생님이 따로 답을 알려주진 않겠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접시 하나에 케이크 4조각씩 올라가 있다. 또는 쿠키가 4조각씩 올라가 있다. 과자 봉지 하나에 과자가 4개씩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전체 내용을 보면서 채점을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수학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오늘부터 매일매일 빠짐없이 나이스 자가진단을 꼭 해주고 여러분 부모님께도 이 내용을 꼭 말씀드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